원장님 아내분께서도 가슴 수술 받으셨다는데 맞을까요? 제 집사람요? 집사람 가슴 수술을 제가 직접 해줬습니다. 그 수술하고 나서 후기를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최근에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가슴 성형 수술을 한 2,000건 정도 해보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혹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센 질문을 많이 주신다는데 살살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만약에 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 딸이 가슴 수술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대신 제 아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가슴 성형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 아내는 임신을 했을 때에도 좀 입덧이 심해서 보통은 몸무게가 많이 분다라고 하는데 체중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출산 이후에 한 달 만에 원래 체중까지 돌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제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고 1년 가까이 소위 말하는 완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윗가슴이 볼륨이 빠지고 가슴이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가 와이프한테 직접 가슴 수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궁금한지 어떤 게 궁금한지 대해서 직접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신 마취했을 때 잘 깨어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대해서 세세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아마 가슴 성형 수술을 앞둔 여러분들도 제 아내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봐 주세요. 원장님 가슴 수술 하고 나면 이게 만지면 보형물인 게 티가 나지 않나요? 이게 크게 넣을수록 또 특히 촉감이 티가 난다는 소리가 많더라고요. 가슴 성형 수술 후에 보형물이 티가 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보형물의 크기, 보형물의 촉감, 원래 내 가슴의 크기와 내 가슴의 촉감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형물이 클수록 티가 날 거고요. 원래 제 가슴이 작다면 수술 후에 티가 나게 되겠죠. 보형물의 촉감이 원래 내 가슴의 촉감과 비슷하거나 원래 내 가슴의 크기가 컸는데 작은 보형물이 들어간다면 촉감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티가 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누웠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지 않고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다는 그런 밥그릇 현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런 밥그릇 현상은 없나요? 누웠을 때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매우 마른 여성에서 큰 보형물을 쓴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뼈말라인데 가슴은 제시처럼 되고 싶다고 하면 100%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티가 날 겁니다. 그 가슴 성형할 때 절개 방식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흉터가 생겨서 티가 나진 않나요? 또 그리고 튼살이 생기진 않나요? 우리가 보통 가슴 성형 수술하는 절개의 위치는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겨드랑이, 유륜, 가슴의 밑선, 그리고 배꼽 절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슴 성형에서도 흉터가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물방울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성형 수술을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절개가 크기가 커서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도 5cm 정도로 가슴 절개를 만들었었는데 현재 사용되는 인체공학적인 보형물의 특징으로 절개가 2.5cm, 2.5cm면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크기거든요. 이런 크기로 밑선 절개랑 겨드랑이 절개는 조금 더 크게 한 3cm, 3.5cm 정도로 절개로 가슴 성형 수술했을 때는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튼살은 개인차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튼살이 잘 생길 수 있는 건조한 피부, 그리고 살성이 매우 무른 경우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피부를 늘리게 되어서 살이 트게 되는데요. 튼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면 부작용이 생기진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다른 채널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부분 구형구축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고 저한테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구형구축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형구축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다면 가슴 성형 수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형구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병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구형구축 발생은 논문에 따라 다른데 5에서 20%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수술 그리고 정확한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면 구형구축의 발생은 5%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형구축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슴 수술하고 나면 통증이 되게 심하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 통증이 심한가요? 보통 가슴 성형 수술하고 났을 때 확실히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통, 당첨, 유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용되는 보형물의 크기와 그리고 피부의 단단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피부가 단단한 여성분이 큰 보형물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피부가 확장되는 통증 자체가 상당하고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보형물이 피부를 이제 늘리게 되면 반대로 피부도 보형물을 누르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몸이 보형물을 아래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보형물에 들어가는 공간에 따라서 통증의 여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후면은 대부분 통증은 가라앉고요. 다만 가슴에 확장통이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여성분들은 한 달 정도 이런 불편함을 겪으시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불편함은 없어집니다. 그 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은 그건 통증은 아닌데 유두의 감각이 이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유두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통증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서 유두의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원장님 유두의 감각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 그 가슴의 감각이 혹시 없어지나요?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유두의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유두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유두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 몸의 흉곽의 가슴방 너비보다 더 넓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두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잘리게 되면 유두의 감각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형물이 들어가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튼 다음에 호스를 밟게 되면 물이 지나가지 않게 되죠. 이때 발을 떼면 물이 왈칵 쏟아지게 됩니다. 그 가슴 성형 수술도 이와 똑같은데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보형물이 누르게 되면은 그 눌림 현상 때문에 유두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가 늘어나게 돼서 신경의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찌릿찌릿한 느낌과 함께 감각이 회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감각이 100%였으면 감각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경우는 한 80에서 85점 정도 회복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부작용도 없고 좀 만족스럽게 가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은 오늘의 상담실입니다. 오상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슴 성형 수술의 결과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내 몸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말랐는데 제시를 원하면 부작용은 무조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이상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좋은 수술 결과가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가슴 성형 수술 후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분 확인을 위해서 수술 전 사진을 보통 얼굴 사진 찍어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수술 전에 오시는 분은 대부분 표정이 무표정하시면 수술 후에 한 달, 3개월, 6개월 차의 경과를 보시면 대부분 웃고 계세요. 이미 그게 만족한다는 말씀을 표현해 주시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수술 전에 자존감이 낮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오태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된 자신감으로 훨씬 다양한 의상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본인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수술 후에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과 내 것 같은 촉감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꽤 솔직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